안녕하세요. 학습 활동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학습전략 코디네이터 박상학 연구위원입니다. 매년 수학능력고사, 대학 입학시험이 끝나고 소위 수석 입학생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반복되어 전해져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잠은 충분히 잤다. 사교육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얄미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교육의 원리, 본질, 철학을 기본으로 필요한 교과 과정, 즉 교과 지식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해 놓은 교과서의 위력을 실감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은 학습 중심의 교과서가 아닌 학원 교재나 참고서가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교과서는 학습자의 발달 과업에 적합하게 점진적 고등 사고력을 자극해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설계 개발된 교재입니다. 그러나 학원 교재와 같은 요약집 형태의 의존적인 교재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들은 교수자 중심으로 편집되어 의존적이고 단순히 주어진 답만을 암기하려는 학습자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태도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교과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교과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마인드를 길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짜임새, 즉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는 관련 지식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변인을 고려해서 자상하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만큼 교과서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교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좀 더 심화되고 어려울 뿐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와 친해지고 체계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설계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100% 활용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종류는 현재 국정교과서, 검정, 인정교과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검정교과서로 볼 수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교과서의 구성은 머릿말, 탐구생활, 단원 소개, 참고자료, 학습목표, 부가정보, 본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읽기,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교과서 본문을 읽기 전에 살펴봐야 할 교과서 구성 요소는 먼저 머릿말, 차례, 단원 소개, 학습목표가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래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은 저자가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이 전체적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머릿말을 읽게 되면 저자가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읽는 목표에 대해서 음미해 볼 수 있죠. 머릿말을 통해서 1년간 또는 한 학기 동안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산의 전체적인 모습과 특징을 개관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더 자세히 봐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죠. 산의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와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목차이죠. 차례. 그 차례는 교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부분입니다. 차례를 읽게 되면 교과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내용들 간에 어떤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죠. 이는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한 산행로를 확인을 통해서 목표 지점과의 관계, 산행로의 난이도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기 전략에서 나오는 질문하기가 있죠. 이 질문하기 단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차입니다. 자,
이 목차에는 제목, 소제목 등의 물음표를 만들어서 이 내용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배울 내용 중 어려운 부분과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단원 소개입니다. 단원 소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단원의 교과 내용을 대략적으로 안내해주는 부분입니다. 단원 소개는 각 단원의 주요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부분이죠. 예컨대 산행을 시작해서 1단계 목표인 제1캠프까지 오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더 알고 싶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사전에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네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각 단원과 장에서 바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는 본격적인 학습 활동의 출발점이자 바로 도달점입니다. 대부분 교과서는 각 단원의 학습 목표와 각 장의 학습 목표가 별도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해당 교과 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목표를 진술한 것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 확인을 통해서 학습자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학습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이해 여부를 피드백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반드시 행위동사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목표는 한편으로 교사의 평가 목표에 해당된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는 곧 시험 출제의 기본이 된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본문 읽기 중 활동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읽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과 구성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과 부가정보, 탐구활동, 참고자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 장치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시된 부분이죠. 자, 본문은 본격적인 읽기 활동의 중심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 학습 목표에 제시된 정보를 찾도록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읽어야 하고 읽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 및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질문하게 생성한 의문점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가정보입니다. 즉 부가정보로서 그림이나 도표나 지도, 그래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가정보는 교과 본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교과 부가정보는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문자 정보로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부가정보는 교과 내용과 연계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시각자료에 민감한 학습자는 부가정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핵심 부가정보가 제시된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구활동 내용입니다. 탐구활동은 본문 내용을 학습한 후에 학습자가 실천해 볼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탐구활동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술형 평가 문제로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네 번째는 바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었으면 이제 읽은 후에 교과 읽기를 마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단원 마무리와 찾아보기, 즉 색인이 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단원 마무리입니다. 단원 마무리는 해당 단원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원 마무리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 즉 서머리에서 비교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보기입니다. 찾아보기는 교과 내용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 주요 개념들을 페이지 수가 제시된 부분이죠. 찾아보기는 학습 중 혼동된 개념이나 기억이 어렴풋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학습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의 각 구성 요소와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서를 참고서화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를 어떻게 수업 중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 중심의 교과서를 놔야 합니다. 학교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죠. 잘 설계된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습은 튼튼한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교과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교과서는 군더더기가 없이 완결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서나 학원 강의 교재나 그런 요약정리 학습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참고서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아 암기해가는 학습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습 환경은 좋아졌는데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차고 넘쳐나는 세상에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과서는 그저 수업 시간에 가져가는 천덕꾸러기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교과서가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는가요? 교과서가 무겁다고 사물 안에 보관되는 물건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고서나 학원 교재 등이 교과서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두커니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교육당국, 현장 교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초등, 중등 교육과정 무려 12년 동안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진행하면서 교과서를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서 필기법입니다.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교과서 필기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즉, 수업 중 모든 필기는 교과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백이 부족할 땐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겁니다. 학습 자료가 늘어나고 분산되면 정신마저 분산됩니다. 학습 자료를 서머리, 즉 단권화할수록 학습 내용에 집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필기를 할 경우 공부할 내용들을 훨씬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의 수업 중 필기하는 방법은 먼저 수업 중 선생님이 교과 내용에 대한 사실 설명을 할 때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서 예시 등을 기록해 둡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는 파란색 볼펜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둡니다. 자,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 직접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내용은 빨간색 볼펜을 활용해서 관련 내용 여백에 바로 당구 표시나 별표와 같은 그런 표시를 해둡니다. 특히 선생님이 수업 중 칠판에 판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내용이 중요하고 다양한 교수 매체 예컨대 OHP나 PPT 자료, 그림, 관련 학습 사이트 등을 안내해 주실 때는 반드시 여백에 메모를 해두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 활용법입니다. 흔히 공부의 시작과 끝은 학교 수업에 있고 그 중심에 교과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자세는 학습의 첫 걸음마입니다.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수업의 결, 즉 호흡을 따라가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후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능한 시험을 보기 전까지 교과서를 3회에서 5회독 이상 정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난 후 교과서를 3회에서 5회독 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단순히 교과서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닌 수업 장면과 교과 내용의 이해를 확인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정독할 때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1회독 할 때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회독 할 때는 연필을 손에 잡고 중요한 문장이나 핵심 어구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교과 내용을 다 외우겠다는 각오로 읽어나갑니다. 3회독 할 때는 역시 집중해서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4회독 할 때는 가능한 중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하겠다는 생각으로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회독 할 때는 이미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과 내용에 대한 미지근한 상태의 그 내용이 남아있다면 다시 자신의 회독수를 더 늘려가야 하겠죠. 자, 교과부에서는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으로 중고교 내신 성적의 비중을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와 서술형을 50% 이상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의 주 교재인 교과서의 중요도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공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참고서 등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잃어버린 교과서의 빈자리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습 중심에 교과서를 놓아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